안녕하세요.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입니다. 날이 참 좋네요. 그렇죠? 이런 날은 뭐라도 사들고 어디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온 사연도 딱 이런 날씨에 시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송여사님 하고 적어주셨더군요. 그 글자에서 그간의 마음고생과 그 무게가 느껴져서 송여사도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제목은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낯선 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여사님. 늘 다른 사람들 사연만 듣다가 제 이야기를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결혼 12년차 40대 전업주부입니다. 남들이 말하길 저는 좀 유난스러운 성격입니다. 수건도 색깔별로 각 맞춰 정리하고 청소기도 하루 2번씩 돌려야 직성이 풀리죠. 집안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짝거리게 닦아놓은 거실에서 남편과 차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남편이요? 그런 저를 답답해하면서도 10년간은 늘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며 웃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였을까요? 남편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야근이다, 주말 출근이다, 회사에 큰일이 떨어졌다나 뭐라나. 밤 11시, 12시가 되어 땀 냄새에 찌들어 들어오는 남편을 보며 짠한 마음에 그저 홍삼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썼습니다.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 고생이지 하면서요. 사건이 터지기 딱 일주일 전이었네요. 그날은 11월답지 않게 햇살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전날 늦게 들어온 남편이 짠해서 아침부터 기똥차게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유부초밥, 남편이 좋아하는 깻잎에 곱게 썰어 넣은 참치마요 주먹밥, 가지런히 까가 넣은 사과까지. 여보, 오늘 점심 나랑 같이 먹을까? 내가 도시락 싸서 회사 앞 공원으로 갈게. 10분만이라도 얼굴 보고 먹자. 남편도 웬일인지요? 그럴까? 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어찌나 설레던지 콧노래를 부르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12시 정각. 남편이 넥타이를 살짝 푼 채로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유, 송여사님. 그땐 그게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을까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솜씨 좋네. 남편이 유부초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 진동 소리가 위잉 위잉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액정을 힐끗 보더니 제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더군요. 지금? 아니, 나 지금 점심. 그러다 전화를 끊고는 정말 미안해 죽겠다는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하다. 위에 부장이 지금 당장 들어오래.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다네. 나 먼저 가볼게. 도시락 참 고마운데 저녁에 먹을게. 남편은 유부초밥 하나 제대로 삼키지도 못하고 사과는 입에도 못 댄 채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햇살 아래 혼자 벤치에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 2개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그냥 일이 정말 바쁜가 보다 하고 무거워진 도시락통을 들고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시아버님 제사 날짜를 상의할 게 있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점심시간이라 바쁜가? 10분 뒤에 또 했습니다. 안 받습니다. 또 10분 뒤 여전히 안 받습니다. 아니, 부장님이 또 찾으시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슬슬 짜증도 나서 결국 남편 회사 사무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건 남편이랑 친한 경리과 김 대리였습니다. 어머, 형수님. 웬일이세요? 아, 김 대리님. 혹시 박 과장님 지금 바빠요? 전화를 영 안 받네. 그러자 김 대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박 과장님이요?
A 점심시간에 박 과장님이 사무실에 있을 리가요. 12시 땡 하면 제일 먼저 나가시는데 아마 지금쯤 맛있는 거 드시고 있겠죠? 형수님, 송 여사님, 12시 땡 하면 제일 먼저 나간다. 며칠 전 도시락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뛰어가던 남편의 모습과 김 대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겹쳐지지가 않았습니다. 바빠서 나랑 밥 먹을 시간도 없다더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그 후 며칠 뒤 터졌습니다. 그날도 야근이라며 9시쯤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평소처럼 땀 냄새에 찌든 모습이 아니라 웬일로 뽀송뽀송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너무 피곤해서 회사 근처 사우나에서 씻고 바로 들어왔어. 밥맛도 없네. 먼저 잘게. 하더군요. 송 여사님, 12년을 산 부부입니다. 밥 먹는 것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먹던 사람이 밥맛이 없다니요. 그리고 그 사우나라는 말. 그게 이 사람은 절대로 사우나에 가지 않아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거실에 남편이 벗어둔 겉옷과 와이셔츠를 정리하려고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겉옷 안쪽에 입었던 와이셔츠, 그 셔츠 깃과 소매 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우리 집 냄새가 아닌 그 사우나 냄새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진한 코코넛 향기가 확 풍기는 겁니다. 그건 마치 낯선 여자의 파우더 냄새와 뒤섞인 듯한 그런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냄새는 야근에 지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배신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야근을 한 것이 아니라 딴 곳에 들렀던 겁니다. 그 여자와 거기서 샤워까지 한 뒤 그 향이 채 마르기도 전에 셔츠를 다시 꿰어 입고 사우나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침대에 누웠던 겁니다. 저는 그 셔츠를 들고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차를 몰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미친 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12시 땡 하면 제일 먼저 나간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시 58분 회사 로비가 보이는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12시 정각 정말 남편이 1등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식당가가 아닌 뒤편 오피스텔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뒤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오피스텔 1층 로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기구나. 여기였어.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몸을 숨기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5분 남편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제 몸은 얼어버린 동태 같았습니다. 얼굴이 며칠 전 도시락을 앞에 두고 미안하다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회사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올라가? 쫓아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5분쯤 뒤 한 여자가 그 오피스텔 입구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을 배웅이라도 한 듯 손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더군요. 저보다 어려 보였습니다. 여자는 제 쪽을 보지도 않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어제 남편의 셔츠에서 났던 그 지독한 코코넛 향이 제 코를 찔렀습니다. 송 여사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립스틱을 바르다 말고 귀찮다는 듯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네? 그 향 참 좋네요. 바디워시 쓰시나 봐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네. 남자친구가 이 냄새를 좋아해서요. 남자친구라니요. 그 한마디에 지난 12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자는 이상한 아줌마네라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콧노래를 부르며 제 남편의 회사와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어떻게 집까지 운전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국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남편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노트북에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어제 야근이라던 그 9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 점심시간 오후 수시로 그 오피스텔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녁 사우나에 간다던 그 시간 남편의 차는 대형마트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요. 2시간쯤 뒤 여자를 바래다주고 근처 마트에 들은 남편의 손에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어제 제가 맡았던 그 코코넛 향 바디워시가 들린 비닐봉지였습니다. 그 여자 집 바디워시가 다 떨어져서 남자친구인 제 남편이 사다 준 것이었습니다. 송 여사님, 저는 지금 이 블랙박스 영상을 손에 쥐고 그 달콤했던 코코넛 향이 역겨워서 토할 것만 같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혼자 들고 돌아온 식어버린 도시락 통 바빠서 미안하다던 남편의 그 지친 얼굴 남자친구가 좋아해서요라던 그 여자의 얄미운 미소. 이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영상과 제 12년의 세월을 돌려보았습니다. 제 반짝이던 집이 이젠 역겨운 냄새가 나는 감옥 같습니다. 송 여사님, 저는 이 집을 청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이 증거들을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악을 쓰며 이혼하자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12년입니다. 제 청춘을 바친 이 집에서 저는 10년 넘게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한 주부입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사람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지는 않을지 두려운 마음에 멈추게 됩니다. 아니면 그 오피스텔로 다시 찾아갈까요? 그 뻔뻔한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내가 이 사람 아내다 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할까요? 하지만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는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 그럴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더 모아야 하는 걸까요? 송 여사님,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차가운 증거를 손에 쥐고 저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걸 터뜨리기 전에,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기 전에, 제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송 여사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저 이 집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역겨운 코코넛 냄새를 닦아내고 제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사연 잘 들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그 지독한 코코넛 향이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요. 어떻게 이 집을 청소해야 할까요? 이 마지막 질문이 송여사 가슴을 참 무겁게 합니다. 사연자님, 지금 당장 남편에게 이 증거를 집어던지고 싶은 그 마음, 그 오피스텔로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왜 모르겠어요.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2년 전업주부로 살아온 세월, 덜컥 겁부터 나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재산 분할 빈손. 이게 현실이구나 싶어서 참 서럽고 분하지요. 송 여사가 여기서 당장 이혼하세요. 아니면 덮으세요 하고 어떻게 감히 한마디로 답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사연자님께서 이 편지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애청자분들 모든 이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마 이 지독한 고민의 갈림길에서 우리 사연자님이 가장 현명하게 청소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뜻일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증거를 들고 남편과 단판을 짓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 여자에게 먼저 찾아가 내가 아내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사연자님의 그 불안한 마음처럼 내 12년의 몫을 지키기 위해 지금은 감정을 누르고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 상담을 받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현명한 걸까요? 사연자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 되레 사연자님만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편지 저에게 보내길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애청자분들의 우리의 지혜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 동생, 내 언니 일이다 생각하고 저마다의 지혜를 좀 보태주세요. 이 역겨운 코코넛 향을 닦아내고 우리 사연자님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그 청소의 첫걸음을 가장 단단하게 뗄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손을 잡아줘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성라디오 사연 읽어주는 송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